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캐나다 이민 정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기본 원칙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시장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정책적 견지에서의 이민 수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의 이민 수용입니다. 이번 두 번째 장에서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역사는 과거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처음으로 캐나다에 정착했던 인종은 원주민으로 이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주민의 대표 그룹은 세 그룹으로 인디언, 이누이트, 그리고 메티라고 합니다. 이 원주민 그룹 중 가장 처음으로 접촉되었던 원주민은 이누이트로 간주됩니다. (15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를 탐험하였고 그 무렵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이 캐나다 동쪽 해안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인으로 캐나다를 최초로 탐험한 원정대원은 존 카봇으로 캐나다에 149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1534년에서 1542년 사이에 자크 카르티에는 대서양 횡단을 3번 시도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이주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유입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한 유럽 정착인들 중 가장 많았던 민족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캐나다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했고 1763년 프랑스가 패배하여 캐나다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인, 유대인, 동유럽인들의 이민은 어려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인도주의적 제스처로 유럽의 난민들을 받았으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대영 제국과 미국과 프랑스계 이민을 여전히 선호했고 유색인종의 이민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을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후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유럽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인의 이민이 두드러져 1957년에는 캐나다 이민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인 이민이 영국계와 프랑스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와서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그동안의 이민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민은 피부색, 출신국, 언어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캐나다에 필요한 분야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76년 트리도 정부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자를 교육 수준, 전문 기술 분야, 경력, 나이, 영어나 불어 능력, 캐나다 내 친척 유무 등 10가지의 기준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피에르 트리도는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모든 민족이 똑같다는 복합 문화주의를 내세우며 오늘날 캐나다 이념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장에서는 미래의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스틴 트리도가 이끄는 자유당의 이민 정책은 당연히 보수당에 비해 개방적입니다. 보수당 정부가 강행한 각종 규제 조치를 철폐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시리아 난민 문제와 관련해 2억 달러를 책정해 앞으로 난민들의 캐나다 정착을 지원하고 보수당 정권이 폐지했던 난민 의료 혜택을 부활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모, 조부모 초청 정원을 현재 연간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2배 늘리고 캐나다에 형제, 자매가 있는 신청자에게 급행 입국 시스템을 통해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청을 승인받아 오는 부모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현재 19세에서 22세로 높아지며 특히 정부의 새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학생에 대한 영주권 제도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고급 인력으로 간주해 이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의 재학 기간을 영주권 신청 자격에 포함시켜 이민 문호를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배우자에게는 바로 영주권을 주어 신분을 보장해줍니다. 논란을 빚어온 시민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권 박탈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이민자가 쉽게 시민권을 받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인의 25%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같은 반이민 정책을 캐나다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이민, 난민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유당 정부가 트럼프식 반이민 입국 금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의 난민 수용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여기는 데 비해 정부 목표치가 너무 높으며 난민 수용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41%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올해 난민 수용 상한을 4만 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식 반이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비록 25%의 소수라고 하지만 난민 수용에 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조사한 결과 캐나다인의 48%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송환을 원하고 있으며 46%가 트리도 총리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캐나다 국민의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1%는 불법 입국자에 의해 캐나다의 치안이 훼손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지난해 미국 국경을 넘어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도착한 난민 신청 건수가 2년 새 2배 이상 급증 7,02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수개월 사이 온타리오,
퀘벡, 매니토바주 접경 마을에 미국을 떠나 도보로 불법 입국하는 난민이 부쩍 늘고 있어 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이민난민 정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반대로 펼쳐질 것이라고 아흐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도 이 같은 생각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 국민의 정서를 명백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 날에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국민은 살상과 테러, 전쟁을 피해 떠나는 사람들을 종교를 불문하고 환영할 것이라며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고 언명했습니다. 후센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기술 이민자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린 나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캐나다의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센 장관은 그러나 연간 4만 명으로 정해진 현행 난민 수용 쿼터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로 지난해 캐나다가 수용한 난민은 4만여 명으로 4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주재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은 지난해 캐나다로 입국한 난민이 46,700명이라며 지난 1978년 이민법 제정 이후 기록을 경신한 괄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니콜라 베주 유엔 대표는 지난해 그 같은 엄청난 숫자의 난민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게 된 데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수용은 정부와 민간 지원 방식을 포함한 것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시리아가 33,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리트레아, 이라크, 콩고, 아프가니스탄 순이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지난해 자유당 정부가 2만 5천 명 수용 방침을 밝힌 뒤 이를 실행하면서 대규모 입국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난민 수용 규모는 지난 1980년 인도차이나 난민 4만 271명을 받아들인 이후 한 해 단위로 최대 규모라고 베지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8만 4,995명을 수용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흐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가 유엔과 함께 난민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편대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016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 캐나다 인구는 총 3,500만 명으로 2011년 대비 5% 즉 17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을 두고 볼 때 선진 7개국 G7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증가한 인구 가운데 3분의 2는 이민자였습니다. 연간 30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입하는 이민 정책이 캐나다 인구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이민자가 인구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이민 신청자의 학력, 언어 능력, 캐나다 내의 취업 가능성을
점수로 평가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ITA, 즉 Invitation to Apply를 주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 심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중국계 이민이 약간 주춤하고 인도와 필리핀계 출신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4년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캐나다에 가장 많은 이민 국가는 1위 필리핀, 2위 인도, 3위 중국, 4위 이란, 5위 파키스탄, 6위 미국, 7위 영국, 8위 프랑스, 9위 멕시코, 10위 한국의 순서입니다. ITA를 받은 직업의 비율로 보면 식품서비스 관리자급 조리사가 전체 ITA의 8%, 정보 시스템 분석 및 컨설팅이 4%,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대학 교수 및 강사가 3%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ITA를 받은 이민 신청자의 특징으로는 신청자 중 78%가 캐나다에 거주 중이며 한국인도 대부분 취업비자, 유학생, 주정부 이민을 통해 지명을 받은 캐나다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의 모국에서 이민 신청 후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로 자리를 잡고 이민을 신청하는 선입국 후 이민 신청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보통 캐나다 이민 시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경제 중심인 온타리오주로 가고 그 다음으로 엘버타주, 그 다음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에 대한 동향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이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떠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반응이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 선진국의 복지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유가 뒤를 따랐고 이어 심한 부의 양극화 문제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한국인의 캐나다 진출은 1980년대 이후 투자 이민자의 대거 유입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1990년대 초 한때 캐나다 경제가 침체 현상을 보이고 한국의 경제력 신장 등으로 해외 이민 선호도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였고 이후 2001년에는 9,604명으로 이민 원천국 중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 이어 5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이민 증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8년 이후 학생들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이민을 신청함에 따라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캐나다 이민은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선호도로 보아 이민 추세는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성이 힘인 사회 캐나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선언한 나라다. 다양한 문화,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는 것을 특색으로 삼고 다문화주의를 정책 이념으로 택했다. 1976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했고 1982년에는 여성과 원주민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종이나 종교, 피부색,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제정했다.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 2001년엔 이주민과 난민보호법을 만들었다. 미국이 이민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하나로 녹이는 멜팅팟, 용광로 문화라면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를 지향한다. 크기나 색깔, 모양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거나 재단하지 않고 각각의 조각이 있는 그대로 모여 한 사회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렇듯 스펙트럼이 넓은 포용성은 지금의 캐나다를 만들었다. 과거처럼 현재도 국가적으로 이민 수용을 확대 개방하는 추세로 보아 향후 캐나다가 인력 수급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